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분들의 위 점막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좋아지는지는 그동안 영상을 많이 올려서 보여드렸죠. 장상피화생된 위 점막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도 나왔고요. 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앤드루 리라는 박사님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it's a little bit debatable. 하지만 if you have early intestinal metaplasia, that can regress. 초기의 장상피화생이라면 그것은 복구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초기의 장상피화생뿐만 아니라 중등도의 장상피화생, moderate한 장상피화생과 조금 더 진행돼서 심해진 severe한 장상피화생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많은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 따라서라는 것은 이제 그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던 나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반드시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여기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서 장상피화생 김상태라고 치셔도 식생활 습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환자분의 내시경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약 4년에 걸쳐서 이것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설명드릴 것이고 그 외에도 이것을 보여드리는 목적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댓글이나 전화로 그래서 꼭 이거 한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댓글로 결국은 한약 먹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코멘트를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결코 호전될 수 없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 개인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라도 더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많이 관찰을 해본 결과입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그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7년 전 정도부터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호전될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상피화생을 최대한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냈고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다 공유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그 사제, 일보라고 말씀드렸죠. 4가지는 줄이고 1가지는 보충하고 그래서 환자분 혼자서 관리하시는 것보다 저나 장상피화생을 많이 치료해본 의료진이 도와드리면 더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혼자서 잘 관리하셔서 몇 년에 걸쳐서 좋아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상피화생 진단 받으신 분들 꼭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환자분은 저한테 오신 것은 2023년 10월이고요.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신 것은 4, 5년 전 그러니까 한 2018년이나 19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술을 꽤 많이 드셨는데 그 뒤로는 이제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술을 끊었는데도 이제 계속 장상피화생 진단이 나오니까 2022년경부터는 매운 음식도 끊으셨어요. 김치도 거의 안 드시고 빨간 국물 음식도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경에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셨는데 2차까지 했으나 제균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내시경 하면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헬리코박터균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은 제균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2021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위점막 상태가 계속 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위저부 사진인데 위 점막이 굉장히 엷어져 있고 혈관도 다 도드라져 보이고 염증도 심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상피화생 진단도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다른 부위 사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위 체부, 위의 몸통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위축이 굉장히 심하고요. 2022년에는 이 부분의 위점막 상태를 잘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담즙이 많이 역류하고 있고
출혈도 있습니다. 담즙이 이렇게 역류를 하는 이유는 위장의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아서 위와 장을 연결하는 부위의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담즙이 위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담즙 자체의 산도도 있어서 위점막도 좀 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여전히 점막이 굉장히 얇고 안쪽에 혈관 다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전정부 부위인데 이 위의 아래쪽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축이 2021년도에도 심하고 2022년도에는 담즙 역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2023년도는 지금 화면이 약간 어두운데 확대해서 보면 여기도 위축이 굉장히 심하고 점막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제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유문이 보이죠. 여기 구멍이 장으로 넘어가는 출구인데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2021년도에도 위축도 많이 보이고 2022년도에 담즙 역류와 함께 출혈이 발견되고 2023년도에도 여전히 점막에 계속 점상 출혈이 있어요. 이게 위점막의 어떤 방어 기능, 뭔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점막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데 점막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에 건조할 때 피부에 로션 잘 안 바르면 어디 살짝만 스쳐도 피나고 그러잖아요. 건조해진 피부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꾸 찍을 때마다 피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것을 관리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이미 2019년에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시고 2019년 사진은 지금 없는데 그때 이미 금주를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회사 다니시면서 음주를 뭐 한 주 3회 이상, 소주를 한 뭐 기준으로 한 병 정도 이상 드시던 분인데 딱 끊으셨단 말이에요. 거의 안 드시고. 그리고 그 뒤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하셨고, 그런데도 계속 장상피화생 진단이 나오니까 2022년에는 김치, 국물, 이런 빨간 음식, 매운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도 굉장히 많이 줄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위점막이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분의 노력이 헛된 거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에게 오시기 전에는 2023년도 한 여름부터는 실내 사이클도 열심히 타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막 40분씩 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처음에 술 끊었는데 크게 호전이 없어서 다른 음식 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시작하시고 하셨으면 사실 결국은 어느 시점에 조금씩 좋아질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치료하지 않았어도 이분은 관리하면서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일단 막았고 좋아질 준비와 기반을 다 갖춰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관리하고 주의하셨으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더 좋아질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 10월에 저한테 오셔서 제가 치료를 하고 도와드렸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024년 2월에 치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내시경을 찍으셨어요. 위점막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6개월 정도 치료해보자고 하고 진행을 했는데 2월에 내시경 시즌이 돌아와서 4개월 치료 중에 내시경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여기 위저부, 그러니까 위의 상부 부분이 위축 심하던 부위가 위점막이 많이 도톰해지고 혈색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 전까지는 막 혈관 도드라져 보이던 게 도톰해지면서 살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위점막이 재생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위의 중간 부분 마찬가지로 점막 얇고 거칠고 내부 혈관 다 보이던 것도 지금 많이 정상화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담즙 역류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2022년에는 담즙이 막 역류해서 지저분해 보였잖아요. 그리고 위 전정부 마찬가지로 점막이 많이 살아났어요. 혈색도 좋고 두께도 두터워졌고요. 작년까지 보이던 혈관들이 안 보이죠, 이제는. 그 다음에 위 유문부는 이제 보면 재작년과 작년까지 보이던 담즙 역류 현상과 출혈 부분이 지금은 다 사라졌고 얇아졌던 위점막도 많이 정상화됐습니다. 위점막의 어떤 혈색도 아주 좋죠. 이게 내시경을 매년 찍을 때마다 출혈이 발견됐었는데 이게 위점막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면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피가 쉽게 납니다. 출혈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위점막이 건조해져서 그렇습니다. 내시경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찍는데 2022년에 찍었을 때도 출혈이 있었고 2023년에 찍었을 때도 출혈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1년 중에 상당 부분 조금씩 출혈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점막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증상 변화는 무엇이 있었냐면 증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냥 식후에 소화불량이 늘 좀 심했다.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으셨는데 이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모든 장상피화생 환자가 소화불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화불량이 있는 장상피화생 환자는
소화불량이 좋아지면 만성 위염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력이 떨어지고 소화 시간이 더뎌지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위 안에 들어있는 음식과 위산이 위점막을 자극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위라면 2시간이면 소화될 음식들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막 너댓 시간씩 머물면서 그득하게 하고 위점막을 자극하겠죠. 그리고 다음 끼니 때까지도 채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서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도 위점막이 노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소화불량을 개선하면 만성위염도 개선된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소화불량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화제를 너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제라는 거는 위점막을 건조하게 해요. 소화불량은 음식이 위에 그득해서 느리게 소화되면서 그 위라는 공간이 음식물과 위산으로 가득 차서 습기, 그 습기로 축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여름에 좀 에어컨 안 킨 방 들어가면 막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 올라가듯이 위의 불쾌지수가 올라간 것이 소화불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위 안에다가 에어컨 틀거나 제습제를 틀듯이 그걸 싹 빼주는 거예요. 습기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화제 성분의 약들은 대부분 건조합니다. 습기를 쫙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제 가스활명수나 탄산음료처럼 이렇게 사하고 화한 약간 방향성 성분과 건조하게 하는 제습 성분이 있는 약재들이 주를 이루는데,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제 드링크 같은 거 뒷면을 봐서 거기 성분을 봐도 대부분 건조한 약재들이에요. 그걸 먹으면 위는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는데 장기적으로 먹으면 점점 위가 건조해져요. 위점막이 건조해서 생긴 것이 만성위염인데, 소화불량을 개선하지만 만성위염은 개선하는 데 도움을 못 주고 오히려 조금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이 소화제 성분인 거죠.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소화제를 너무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진액보충 위주의 한약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환자분이 하셨듯이 걷기보다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사이클 타기나 실내 사이클, 아니면 수영하기, 이런 것들이 소화력을 증진시켜주고 그 증진된 소화력이 음식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만성위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염증을 복구하는 능력을 더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만성위염,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 60대 환자분인데도 굉장히 몰라보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하시고 장상피화생 진단받으신 분들 꼭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꼭 식습관 관리 잘 실천하시고, 그리고 소화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도 실천하시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